네, 이번 시간에는 194페이지 하고요. 네, 196페이지, 197페이지 문법 사항 뭐 있는지 확인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한 번 점검해 볼게요. 계속하는 건 좋은 거니까. 자,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죠. 근데 이게 여러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치가 뭐였어요? 왕조실록은 길이가 엄청 방대하다. 그렇죠? 길이가 방대했고, 그리고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왕도 실록의 내용을 자기 입맛대로 바꿀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사관 시스템 때문에 사관들이 왕의 행동과 말을 적는데 사관들의 그 활동은 법으로 보장되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신뢰로운 기록이 가능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뭐예요? 실록은 많은 위기에서 살아남았는데 그 이유가 될 수 있었던 시스템이 뭐야? 일종의 백업 시스템이라고 했죠. 원본이 만들어지면 한양에 하나, 그리고 세 개의 복사본이 만들어져서 충주, 전주, 성주에 각각 하나씩 보관해놨기 때문에 이런 백업 시스템이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또 구체적인 예로 든 게 뭐였죠? 임진왜란이었죠? 임진왜란 때 전주에 있는 복사본을 제외하고 다 실록이 타버렸는데 전주에 있는 실록을 그 선비 2명이 와서 지켜냈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마지막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The Sherlock is closer to our lives than we think. 자, 실록은 비교급이죠. 더 가까이 있습니다. 비교급 더 가까이 있어요. 어디에 가까워요? To our lives. 우리의 삶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Than 뭐보다? We think.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다. 자, nowadays 요즘에 오늘날 anyone 그 누구라도 can access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access를요 타동사로 썼네요. 접근하다 어디에 접근하다. 실록에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가 있대요. anytime, any place 언제나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나. 그렇죠.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온라인이면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We see it. 이시 가리키는 것은 실록. 우리는 실록을 봅니다. 근데 자 표시해 볼게요. 자 see it used.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디에 익숙해 있었냐면 자 see 그리고 it 그리고 use 이렇게 쓰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C가 무슨 동사니까 지각 동사죠. 지각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어 뒤에 바로 뭐가 나왔어요? 목적 보어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각 동사 뒤에 목적 보어에는 뭐가 올 수 있었어요? 여기서처럼 동사 원형이나 ing가 올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었던 이 문장을 갖다가 동사 원형 목적보어를 사용해서 쓰면 we see it us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봅니다. 그것을 봐. 근데 이게 가리키는 게 뭐라고 했죠? 이시 가리키는 것은 더 실록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실록은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용하나요? 사용되나요? 실록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이 사용해야죠. 그러면 실록의 입장에서는 사용이 되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use 동사 원형이나 ing가 오면요, 얘는 목적어와 능동 관계가 되어요. 능동 관계. 그렇죠?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실록은 사람에 의해서 사용이 되어야죠. 실록은 사람에 의해서 사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use 동사 원형이 아니고 뭐가 되어야 돼요? 네, used. 여기다 써야 되겠다. used 과거 분사형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수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각동사 자리에 지각동사 자리에 바로 뒤에는 뭐가 오고 목적어가 오고 목적어 다음에는 뭐가 올 수 있다고 알아놔야 돼요. 동사 원형 올 수 있고 그리고 분사 두 개가 다 올 수 있다고 알아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동사 원형이거나 현재 분사 ing가 올 경우에는 이 목적어와 앞에 있는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가 능동 관계이지만 과거 분사가 왔을 때는 이렇게 과거 분사가 왔을 때는 목적어와 수동 관계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지각동사의 목적 보어에 대한 지식을 수정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저 읽어볼게요. 우리는 실록을 봅니다. 실록이 뭐 하는 걸 봐요?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어디에? In movies, 영화에, TV shows, TV 쇼에, and novels. novel이라고 하는 것은 소설을 의미하는 거죠. 소설 속에 쓰인 것을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It provides us. 이제 가리키는 건 역시 실록이에요. 실록이 제공해 줍니다. 우리에게 제공해 줘요. 자, 우리 provide 많이 썼던 단어죠. provide A with B였네요. provide A with B 하면 뭐였죠? A에게였죠. A에게 B를 제공하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록이 우리에게 뭘 제공해줘? Valuable insight. 가치 있는 insight 하면 통찰 이란 뜻이죠. 인이 안이란 뜻이고 sight이 시야란 뜻이니까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insight 하면. 그러니까 통찰 이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통찰을 제공해 준대요. 근데 어디로 왜 통찰이에요? Into everyday affairs. 일상이라 할게요. everyday. 날마다는 뜻이니까. 일상의 사건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While 뭐 하는 동안에 enriching our lives as a whole. enrich 하면 rich 하면 부유한이라는 형용사인데 en이 붙으면 우리 make의 뜻이라고 했죠. 만들다라는 뜻이라고 했지. 그리고 품사는 타동사를 만든다. 되게 많이 한 거죠. 그래서 풍요롭게 해준다 이런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동안에 근데 우리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해줘요? As a whole 전체적인 것으로 그죠? 전체적으로 풍요롭게 해주는 동안에 해주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적인 사건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Truly 진정으로 더 조선왕조실록은 is an example of the great culture of record keeping in Korea. 왕조실록은요 한 예시가 됩니다. 예시예요. 무엇의 예시요? 위대한 문화. 어떤 문화? 기록 문화죠. 그죠? 어디서? 한국의 위대한 기록 문화의 예가 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자가 제시한 조선왕조실록의 마지막 가치가 뭐예요? 역사적 산물이라고 해서 역사 속에 남아있고 멈춰 있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삶에도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뭐 실제로
도서라든지 아니면 뭐 창작물을 통해서 왕조실록이나 어떻게 보면 조선 시대에 관련된 사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왕조실록을 참고했겠죠, 그죠? 그 당시 있었던 일이 거의 다 실록에 적혀 있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록에 대해서 글을 읽었고요. 자, 195페이지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학교에 오시면 같이 답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196페이지 볼게요. 자, 196페이지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이었죠? 뭐였어요? 부사구나. 그렇죠. 부사구나 부정어구가 문장 맨 앞에 오게 되면 동사와 주어가 자리를 바꾼다.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구체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업 시간에 구체적으로 했던 것, 언급했던 것이니까 196페이지는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197페이지 볼게요. 197페이지도 우리가 간단하게 했던 것인데, 자, without이 문장 맨 앞에 오면 주절에서 꼭 뭘 확인해 보라고 했죠? 네, 서술어를 확인해 보라고 했죠. 주절의 서술어를 확인해서 뭐인지 보라? 네, 가정법 문장인지 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가 오는지 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without이 표현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무엇이 없다면 혹은 무엇이 없었다면 이렇게 가정하는 문장을 쓸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without과 대체해서 쓸 수 있는 표현 몇 개 배우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but for였어요. but for.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도 지난 시간에도 잠깐 제가 언급한 것이긴 합니다. 무엇이 없었다면 이렇게 표시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게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것은요. if it were not for.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봐보세요. 이런 표현도 without과 동의어인데 잘 보세요. 가정법이니까 어디를 확인해야 돼요? 서술어를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서술어 모양이 지금 어때요? 주어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이죠? 동사의 과거형이니까 얘는 무슨 시제야? 가정법 과거 시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표현을 어떻게 썼다면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했다면 자, 서술어 모양이 어때요? 여기가 주어고요. 서술어 모양이 어때? had pp니까 얘는 무슨 시제가 되겠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목적어로 뭐 A라 해봅시다. 그러면은 A가 없다면 해야 되겠죠. 왜? 가정법 과거는 이름만 과거고 해석은 언제로 하니까. 네, 해석은 현재로 하니까. 그렇죠? 무엇이 없다면. 근데 if had not been for 하면요. 마찬가지로 A를 해볼게요. 그러면 해석 어떻게 된다고요? A가 없었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는 이름만 과거 완료고 해석은 언제로 하니까. 해석은요 과거로 하니까 그런 거죠. 이거는 가정법 할 때 그리고 가정법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법상 이거 쭉 보시면 여기 있는 practice나 이런 것들은 보시면 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